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로키로 이렇게 행보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었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찬을 했습니다. 그 전날엔 이상돈 전 의원과도 오찬을 했습니다. 자, 일종의 이제 식사 정치입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외연 확장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제 당내 리더십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과는 의정 갈등 해소 문제를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고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돈 전 의원은 이 중대 법학과를 나온 이재명 대표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멘토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한기 대변인? 아까 일부에서 앵커께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뭐 야당의 책임이 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제1당인데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이랑 밥 한 끼 했구나. 아 이제 중도층도 이제 지지하겠구나, 외연 확장하겠구나 이렇게 볼 거냐는 얘기죠. 지금 민주당에서 메인 의제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계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이랑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요적으로 나서 가지고 갈등을 봉합하거나 이런 모습도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의제나 정치적 행보는 다 그런 식인데 약간 극단적이라면 극단적일 수 있고 보편 다수의 국민들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표가 좀 중도적인 인사들이랑 밥 먹고 하는 정도로 외연 확장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저는 댓글 보니까 예. 김종인 할배 만나서 뭐 하려고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왜 김종인이 이재명을 만나냐? 또 김종인이 민주당을 도와준다고? 물음표.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저는 밥이 답이라고 봅니다. 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일각천적 온갖 비판을 다 받고 삼김이 등장했다 그러지만 먹산이점 이야기인데 먹산이점도 와닿지 않았거든요. 일단 식사 약속이 잡히면은 이게 파급 효과가 큰 겁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누가 만찬에 참석했다 아니다. 그게 얼마나 큰 화제가 됩니까?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정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거든요. 저는 이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28%인데 민주당은 33%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저는 1% 상승의 힘이 얼마나 크냐. 10주가 모이면 10%입니다. 20주가 모이면 20%입니다. 20% 지지율이면요. 어떤 선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정말 상황을 또 설명을 해주셨으면 저는 이것이 바로 중도 밥 외연 확장 전략이다. 밥이 답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이상돈 전 의원을 만나니까 또 중앙대학이 거론되고 법대 스승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자꾸 화제거리가 밥은 그래서 밥이 힘이거든요. 밥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데이터 정치다.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배종찬 소장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밥이 답이다. 이게 저는 실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꽉 껴안는 이 포옹하면서 밥을 두 그릇 먹는 그 장면이 연출되면 지지율에 저는 엄청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텐데 왜 만났느냐 하는 거죠. 저는 결국은 이준석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하고의 일종의 DJP 연합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을 지금부터 깔기 시작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서 또는 개혁신당 측하고 합쳐서 그런 얘기를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것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의 멘토인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계속 이준석 대표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이제 이 시점에 만났는데 그럼 왜 이 시점이냐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 역시 결국은 그 차기 대선 과정에서 필요하면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으려 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중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좀 선점하겠다라는 의도가 있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발목이 잡혀 있는 네.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이때가 지금 제일 좋은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일종의 선취하려는 전략으로 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어제 어느 한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한번 했더니 연락이 끊겼다 이렇게 씁쓸해 했다고 합니다. 뭐 방송에서 꾀죄죄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하더니 그 이후에 전화가 끊겼다. 예. 글쎄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교과서적인 행보를 저는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내부 결속이 본인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어느 대선 주자든 내부 결속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중도층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상돈 교수나 이런 분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대선 주자의 행보, 그러니까 내부 지지층은 결속시켜놨으니까 이제 중도로 가자, 이런 뭐 그냥 교과서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인태 그분께서 이렇게 연락이 끊겼다 그러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하고 연락을 안 해도 내부 결속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분에 대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업소하고 이런 것들은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과거에 뭐 총선도 이기고 전당대회도 압도적으로 이겼으니까 과거 보수당의 이회창 총재의 약간 그런 게 아우라가 느껴질 정도의 강력한 그립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쨌든 보궐선거 기간입니다. 그러면 호남에서 지금 선거가 2개 있는데 그거 다 이길 자신이 있는 건지, 만약 그 이길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중도층으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뭐 그 중에 하나라도 지면 아니 좀 한간 그런 교과서적인 전략을 행사하는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댓글에 이제 총선 거치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이재명 대표 일국시에 만들어 놨는데 이제 유인태 전 사무총장 필요 없겠죠. 의견을 주신 분이 있고요. 저는 5초만 곧 연락이 가겠죠. 네. 유인태 전 의원에게. 맥락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꾀죄죄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검찰에 의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왔을 때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다가 병원에 갔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말을 하기를 부결 호소문을 올렸거든요. 네. 원래는 뭐 나는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부결 호소문을 올리자 네.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안 좋아졌어요. 예. 그런데 체포동의안 결국 가결되고 난 뒤에 영장실질심사 받고 이제 기각이 되고 나서 나오는 길에 그 모습을 보고 유인태 총장님께서 저거 좀 꾀죄죄한 모습이다, 약속을 안 지켰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뭐냐면은 그렇게 표현한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다 날아갔다는 거죠. 가결했던 가결판을 다 날아갔고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꾀죄죄하다고 그래서 되게 우리가 그 옷차림이나 이런 거를 표현한 거였는데 그런 거였네요. 예. 근데 아니 뭐 한두 번 걸렀다고 이렇게 곧바로 서운해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제가 보기엔 뭐 조만간 뭐 최근에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좀 바쁘기도 했잖아요. 네. 연임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던 거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도 좀 지나면 이제 연락은 드릴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잘해드리나 못해드리나 이분은 하고 싶은 말을 언제나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밥을 사주건 전화를 드리건 안 드리건 이분은 그냥 뭐 하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쓴소리도 하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제가 1초만 이렇게 그 연락이 가긴 할 것 같아요. 한마디 하셨으니까. 뭐라고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배종찬 소장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이 식사 정치를 해야 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요. 한동훈 대표도 만나고 그럼요. 의협회장도 만나고. 그럼요. 의협회장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요. 예. 저는 삼세끼 정치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보더라도 YS 같은 경우에 유명했던 게 칼국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DJ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호남 정찬 있었고 JP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런 식사 정치야말로 밥 한 끼 먹으면 같이 식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식사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대표와의 시너지일 겁니다. 그러면 그 시너지의 가장 핵심은 식사를 하는 모습이고 밥은 또 고봉밥으로 해서 예. 그렇게 두 그릇을 뚝딱 해치우면 저는 지지율에도 상당히 긍정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식사 정치 관련해서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요. 이재명의 유능이냐, 윤석열의 무능이냐 이렇게 이제 또 확대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윤 대통령은 밥 정치하면 더 찐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이고 윤 대통령은요 밥 정치하실 생각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술 정치면 모를까.